자격증이 당신을 배신하는 이유. 어제 2026년 2월 15일 고용노동부 HRD 넷 훈련 통계가 갱신되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직업훈련을 신청한 5060 세대 신청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퇴 후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일 겁니다. 하지만 정작 훈련 과정을 수료한 뒤 6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고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실질 취업 유지율은 전년 대비 12%나 급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의 지갑 속에도 혹시 바리스타, 조경기능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잠자고 있진 않습니까?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최면을 걸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 언젠가는 쓰겠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보다 못한 자격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이른바 마이너스 자격증이 실제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절대 홍보해주지 않는 중장년 직업훈련 시장의 불편한 진실 3가지를 법적 근거와 데이터로 폭로하고 진짜 돈이 되는 평생소득 모델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정밀 분석해보면 50대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 1위는 부동의 지게차 운전기능사였습니다. 그 뒤를 조경기능사, 한식조리사, 방수기능사가 잇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 희소성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배출된 지게차 면허 신규 취득자만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현장에서는 지게차 면허는 운전면허보다 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력사무소에 새벽 4시에 나가도 지게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미 대기실에 꽉 차 있어서 번호표조차 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학원 상담실장의 말만 믿고 등록합니다. 이거 따두면 무조건 취업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비용의 역습입니다. 2026년 1월 개정 시행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를 살펴보면 정부는 취업률이 저조한 훈련 과정에 대해 훈련비 국비 지원율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는 바리스타나 일반 사무, 드론 기초과정 같은 인기 강좌를 국비로 100%, 즉 공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 당국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자격증 따봤자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자비 부담금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비 지원이 되니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며 등록하셨겠지만 사실은 정부조차 취업 안 된 판정을 내린 공급 과잉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내 피 같은 생돈 수십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격증은 장롱 면허가 되고 내 돈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손해입니다. 대다수 4060 선생님들의 실패 패턴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HRD 넷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인기 순위 상위에 있는 과정을 덜컥 클릭해서 등록합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을 고르듯이 평생의 직업을 고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적합성 분석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를 보면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수급 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기관들은 수강생 머릿수 채우기에만 급급할 뿐 여러분의 무릎 연골이 버틸 수 있는지, 여러분의 성향이 감정노동에 맞는지 검증해주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58년생 김 선생님은 평소 등산을 좋아하신다는 이유로 나무 만지는 게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조경기능사를 취득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새벽같이 학원을 다니며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하지만 취업 3일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왜일까요? 현장의 조경은 우아하게 정원 가위질을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삽질을 하고 수십 킬로그램의 경계석을 나르고 예초기를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르는 고강도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고 무릎 관절이 약했던 김 선생님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직무였던 겁니다. 김 선생님이 놓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 데이터였습니다. 내 신체는
하루 몇 시간의 노동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생활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 월급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즉 비전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그 어떤 국가 자격증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아니, 오히려 병원비만 더 나가게 만드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비전 없이 자격증 쇼핑을 하다가 날린 1년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공부했으니 남는 게 있겠지라고 위로하십니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계산기로 정확하게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320원입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원입니다. 김 선생님이 맞지 않는 훈련을 받느라 허비한 6개월, 취업했다가 적응 못하고 포기한 뒤 다시 방황하는 6개월, 합의 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 기술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단순 노무직만 했어도 벌 수 있었던 확정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320원 곱하기 월 209시간 곱하기 12개월, 정확히 2588만 2560원입니다. 여기에 훈련비 자비 부담금, 학원을 오가며 쓴 교통비, 점심식대,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쓴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실질 손실액은 3천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은퇴자에게 3천만 원은 현역 시절의 1억 원과 맞먹는 생명줄 같은 돈입니다. 작은 중고차 한 대 값이고 부부의 1년치 생활비입니다. 단순히 좋은 경험했다고 웃어넘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빈곤을 앞당기는 자산 파괴 행위입니다. 자산이 많은 중산층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는 육체 노동을 하다가 다쳐서 인공관절 수술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의료비와 간병비는 자격증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큽니다. 결국 비전 없는 교육은 빈곤층에게는 생계 위기를, 중산층에게는 건강의 위기를 가져오는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컴퓨터를 끄고 A4 용지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자격증을 검색하기 전에 부의 데이터 3단계 비전 필터부터 작성하십시오. 1단계, 소득의 하한선 확정입니다. 막연하게 돈 많이 벌면 좋다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국민연금 80만 원이 나오니 생활비 230만 원을 맞추기 위해 딱 150만 원만 더 벌면 된다는 식의 목표액을 정하십시오. 목표 금액이 낮아질수록 고된 육체 노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소득이 필요하다면 그만큼의 노동 강도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힘든 일터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2단계, 신체 리스크 지도 작성입니다. 내 몸이 기계라면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가 아직 쓸만한지 냉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의지가 아니라 부품의 문제입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다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도시가스 검침원 직무는 피해야 합니다. 호흡기가 약하다면 분진이 많은 목공이나 도장, 용접은 피해야 합니다. 허리가 안 좋다면 무거운 짐을 드는 물류는 피해야 합니다. 내 몸 상태를 적어두고 그 조건에 맞는 직무만 골라내십시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3단계, 틈새 블루오션 공략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레드오션, 즉 바리스타나 요양보호사, 지게차 말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곳을 찾으십시오. 법적으로 사람을 반드시 채용해야만 하는 법적 선임 자격증 분야를 노려야 합니다. 최근 고용정보원 데이터와 관련 법령을 분석해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특수경비, 대형버스 운전 등은 여전히 사람이 귀합니다. 특히 대형버스 운전의 경우 60대에게도 문호가 열려있는 몇 안 되는 직종입니다. 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경쟁이 치열한 시내버스를 노리면 백전백패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마을버스에서 딱 1년만 버티며 무사고 경력을 만드십시오. 그 경력 증명서가 여러분을 정년이 보장된 준공영제 버스로 이직시켜줄 유일한 생존 면허가 됩니다. 또한 설비 보전 분야는 공장이 자동화되고 로봇이 도입될수록 그 기계를 관리하고 고칠 사람이 더 필요해지는 대표적인 평생 직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막은 자격증의 개수가 아니라 방향의 정확성이 결정합니다.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인기 검색어 순위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만 명의 경쟁자가 줄을 서 있을 뿐입니다.
오직 나만의 데이터로 분석하고 나만의 비전으로 결정하십시오.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내 몸과 내 통장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당장 종이 위에 여러분의 비전을 적는 것부터가 진짜 노후 대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부의 데이터였습니다.